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입니다. 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속에서 우리 증시도 허니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인 만큼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더욱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생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오늘 장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장초반에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신고가를 곧바로 기록했거든요. 어떤 점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오늘 장초반에 강한 모습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꺾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호재가 나오고 있겠지만 해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초반에 강했던 정책주들은 어떻게 본다면 고점을 찍고 나서 갱신을 하면서 지금 좀 빠져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아직 정책주 중에서 장초반에 약했던 모습세는 다시 한번 강한 모습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오늘 잠깐 반등했던 종목들도 이때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세론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모아가시는 전략도 맞기 때문에 아직은 진짜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장초반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히려 2% 정도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고점에 들어갔다라고 보신다면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주가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많이 태우는 것은 저는 좀 리스크 있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이 왔을 때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정책 중에서 나왔던 부분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IR 법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기 폐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확대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AI와 완전히 계속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나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오늘 취임 첫날이니만큼 이 새 정부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코나이 역시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어떤 점에 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도 강한 모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시간까지도 강한 모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따라가는 게 뭐냐? 바로 지역화폐 관련주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추경의 예산이 통과되고 지역화폐가 확대가 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저희는 수익을 챙기는 모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드렸던 태양광 관련주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린 부분이 이 태양광 투자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제일 고점을 찍고 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시세를 어느 정도 즐기는 모습에도 나오는 건 좋겠지만 저는 고점이니까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방안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 키트루다 SC 출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난달에 조금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반등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계속 30만 원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허 무효 심판이 개시가 되는 모세가 나왔는데 이게 1년 정도 걸리는데 거의 다 성공할 확률이 7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 말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30만 원 부분에서 계속적인 행보세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호재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세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증권사에서 좋아하는 종목이고 목표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 50만 원 이상인 리포트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지금 증시 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총 1위인 모습세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더욱더 증시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수급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우호적인 모습세가 나왔던 만큼 이 알테오젠도 이제는 불확실성이 더 해소가 된다고 본다면 이제 30만 원대가 아니라 4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30만 원대에서 벗어나서 40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생각하시는 기간도 혹시 있을까요? 기간은 딱 기간이 1년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년 뒤에 결판이 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단기간에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진짜 다시 한번 특허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인 관계로 한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즐기다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더 수익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본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모습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여기 어떻게 본다면 탄력을 한번 받으면 주가라는 게 불확실성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는 정말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오늘 페트론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 플레이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겠지만 갑자기 하한가가 올 때 하한가가 나오는 모습세 고점에서 하한가가 나오는 모습도 나오는 만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페트론이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알테오젠은 그거의 여파에 뒤어서도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심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별주 장세로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만 더 참자. 이 시세가 금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주는 또 금요일날 휴장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조금만 참았다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라고 본다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이 오늘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화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한화 주가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새 정부와 관련해서 지주사 쪽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화 주가가 최근 단기간에 좀 흥분된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 특징주를 갖고 온 게 다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이 다 어떻게 보면 정책주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어떤 종목은 세론으로 끝나는 모습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는 종목도 있는데 이 하나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주사 관련해가지고 요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상반개점이나 그리고 또 코스피 5천 시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제일 지주사 중에서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하나그룹주들이 다 잘 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주사는 너무 많이 안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평가가 우려가 되는 모습, 상복개점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5천 시대 진짜 어떻게 보면 5천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2천인 부분에서 3천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주사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 그리고 HD 현대, 그리고 SK 그룹들, 그리고 증권주들 계속적으로 돈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지주사 관련주 분들은 저는 조금 더 들고 갔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 지주사 관련주들이 한 번 시세를 받았을 때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경우도 시세가 한 번 분출이 되고 나서 추세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 지주사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고점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안 올라간 종목들을 어떻게 본다면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다른 지주사 관련주들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주사 종목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팀장님의 추천주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로는 SM 가지고 오셨는데요. 엔터주 최근에 또 굉장히 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엔터주 쪽도 이 새 정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SM도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SM 어떻게 보면 정책주의 마지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책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한한령 해제나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테마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재명 정부라고 한다면 친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친중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SM의 장점이 뭐냐. 텐센트가 이대주주로 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보다 더 빠르게 다른 엔터주보다 더 빠르게 이 한한령 수혜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지켜보는 모습세가 뭐냐. 실적이 좋냐 안 좋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시장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거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모습세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터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JYP가 그런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SM 같은 경우에 2분기부터는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디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결 자회사가 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세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디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SM에 반영이 된다고 본다면 갑자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보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되는 모습세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가 고점인데 여기서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한령 관련해가지고는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그리고 왜 엔터주가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됐어.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하면 수익이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SM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부터는 공격적인 컴백 라인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신인 걸그룹까지 하추도 컴백을 했었던 모습에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3분기에 컴백을 하는 모습에도 있고 SM 하면 에스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파의 일정을 보자라고 본다면 2분기에도 컴백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3분기에도 컴백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보다 공격적인 모습도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 3분기가 지난다라고 보면 4분기부터는 또 엔터주 관련해가지고는 또 큰 수혜가 되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엔터주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불확실할 때도 이 실적만큼이 정말 든든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SM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만 9천 원
정도에서 모아가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드렸지만 목표가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잡으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15만 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4가지와 추천주 SM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SM입니다.